이건 서울시 공식 블로그에 있는 서울 냉면 맛집들인데 이 중에 반 정도는 상표 등록이 좀 어려운 상표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평양면옥, 을지면옥, 을밀대, 필동면옥, 초면옥이라든가 해주, 뭐 골목냉면, 설악산 칡냉면, 부산밀면 이런 것들은 상표 등록이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등록은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등록을 받았더라도 권리 행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표라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냉면집을 할 때 이 상표들을 써도 또 이분들이 저한테 상표법상 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다른 얘기니까 그건 이제 오늘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서울냉면이라는 냉면집을 창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유명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이런 비슷한 가게들이 많이 생기겠죠. 방송 출연, 뭐 KBS, MBC, 원조,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식당을 찾아가냐면 블로그나 광고 같은 걸 보고 식당 이름을 인식을 한 다음에 그 식당 이름을 내비러에 쳐서 찾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이런 데 만나면 여긴 줄 알고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검색을 나는 분명히 여기로 검색을 했는데 이게 다 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서울 냉면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클릭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걸 클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에 이제 회사 사람하고 명동 칼국수를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갔어요. 제육하고 칼국수 세트 메뉴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비를 쳐서 찾아갔는데 이제 들어와 보니까 그 메뉴가 없어요. 그 세트 메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김치찌개도 팔아요. 그러니까 칼국수집에서 김치찌개를 판다? 좀 이상하죠. 근데 나갈 수는 없었어요. 물도 한 잔 먹고 이미 앉았으니까 뭐 다 먹었는데 나와서 뭐 좀 이상하지 않냐 찾아봤는데 한 200m 더 가면은 또 다른 명동 칼국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케팅비 들여가지고 광고 다 해놨더니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손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사업 초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유명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실 때 확장하는데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상표비 이런 걸 다 따로 받고 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그렇다고 뭐 이미 유명해졌는데 다른 간판으로 바꿔달 수는 없잖아요. 그냥 써야죠. 김밥 천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이 보면 권리자가 다 달라요. 똑같은 김밥 천국이지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프랜차이즈 모집을 한다. 누가 이제 가맹점에 또 가입비를 내고 들어왔는데 바로 옆에 김밥 천국이 또 생겼을 때 본사의 항의를 아무리 해도 우리랑 상관없는 데다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가맹점에 가입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권리 행사가 가능한 상표 등록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함흥냉면이라는 상표를 냉면 전문점에 대해서 상표 출원을 했다고 보면 이 말은 식당업에 대해서 냉면 전문점에 대해서 이거 상표 나만 쓸 거니까 등록해달라는 뜻이에요. 이 상표가 등록이 될지 안 될지는 이 글자의 의미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어요. 북한 지역을 보면 대략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돼요. 이쪽이 이제 개마고원고요. 이쪽이 평안도, 이쪽이 함경도, 이쪽이 이제 함흥이에요. 평안도 쪽이 그 함경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북한이다 보니까 날이 좀 춥죠. 그래서 벼농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밀 농사를 많이 해요. 메밀의 매가 매산자의 매예요. 산밀인 거죠. 도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시커먼색으로 나오지만 도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메밀면 하면 좀 검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하얀 게 도정이 잘 된 메밀면이다. 이게 동치미 국물과 고기 육수가 섞이면 평양냉면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제 물냉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함경도 쪽은 이게 보시면은 이게 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춥고 건조하고요. 그리고 이 연해주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 때문에 좀 추워요. 그리고 건조하고. 그래서 쌀 농사가 좀 어렵고 감자, 콩, 옥수수 이런 걸 좀 많이 심죠. 감자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쪽이 또 홍어 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홍어, 회를 얹어서 먹는데 뭐 생선이니까 당연히 비리겠죠. 그래서 이런 강한 양념을 넣어서 만든 비빔냉면이 유명해진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함흥냉면이라고 하면은 그런 회냉면 그리고 비빔냉면을 말하죠. 그래서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은 물냉, 비냉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흥냉면이 이쪽 속초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명태가 많이 잡히니까 이제 명태회를 이제 얹기 시작했고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밀이 굉장히 귀했는데 미군들이 이제 밀을 많이 원조를 해주다 보니까 감자 전분이나 고구마 전분에 밀을 섞어서 이제 부산 밀면이 탄생을 한 거죠. 이것만 봐도 음식은 그 지역 특산물과 그 재료 사정에 맞게 현지화가 계속돼요. 그러면서 그 지역적 특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그 음식에 지역 명칭을 붙여서 상호로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뭘 파는지 딱 아니까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함흥냉면이라는 상표를 출원하면 이게 상표 등록이 되겠냐? 아마 직감적으로 봐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보세요. 여기도 함흥냉면. 제가 만약에 이걸 먹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이제 추천을 하거나 사오라고 부탁을 하면은 과연 제가 함흥냉면이라는 정보만 줬을 때 이거 사올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사오죠. 구별이 안 된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랑 뭐 함흥냉면집에서 보자, 절대 못 만나죠. 어디서 만나요? 같은 지역에도 함흥냉면집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 함흥냉면이라는 글자는 그냥 음식 명칭이기 때문에 상표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상표 등록을 안 해줘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함흥냉면 전문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표에 반드시 함흥냉면이 들어가야 한다. 이걸 어떻게 등록을 받아야 될까? 이렇게 다른 문자나 도형 이런 걸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출원하신 분은 천진 때문에 구별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등록을 받자 하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출원하신 분 생각이고 실제 이 천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천진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요 자연 그대로 깨끗하고 순진하다. 요 천진난만이라는 뜻이죠.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로 지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천진이 텐진이라는 지역을 부르는 우리나라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표법상 이렇게 널리 알려져 유명한 지역을 붙인 것만으로는 상표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부산 밀면, 전주 비빔밥, 뭐 LA 갈비 이런 거는 유명 지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안 돼요. 그러면 과연 이 텐진이 유명한지를 먼저 봐야겠죠. 천진이 그 하늘천에 나루진자를 써서 그 천자의 나루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자가 배 타고 다니는 곳이라는 거죠. 천자가 베이징에 사니까 요 텐진이 그 베이징의 나루터, 그러니까 수도의 외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인천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 2021년 기준으로 텐진항이 세계 물동량 8위예요. 물류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 건 맞는 거죠. 그리고 1800년대 그때 이제 아편 전쟁하고 뭐 의화단운동 이런 거 하면서 서양 열강들, 그러니까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제 청나라가 갈갈이 찢겨나갔는데, 그때 서양 열강이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바로 이 텐진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생각하시면 되죠. 예, 최단거리로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텐진 지도인데, 이 일본이랑 당시 강국들이 여기에 이제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다 한 자리씩 임대를 했죠. 이걸 조개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형식적으로 임대지만 실질적으로는 식민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글로벌리하게 텐진이라는 곳이 유명한 지역인 건 맞죠. 당시 강대국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텐진이 유명 지역인 거는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한자를 보면은 천자의 나루터니까 이거는 텐진이라는 곳을 의미하는 한자어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건 다른 문제예요. 예. 천진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깨끗하고 순진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다이어인 천진이 굳이 과연 항상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상표가 알면 알수록 좀 어려워요. 이 법원에서도 판결이 갈렸어요. 특허법원에서는 요즘 외국 지명은 현지어나 영어 발음으로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본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우한시가 있잖아요. 우한 바이러스로 많이 알려졌는데, 우한의 한자어가 이거예요. 이게 무기할 때의 그 무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 무한이에요. 근데 아무도 무한 바이러스라고는 안 읽죠.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요즘 추세는 현지어 발음이나 영어 발음으로 읽는 게 맞다는 거예요. 따라서 특허법원에서는 반드시 이걸로 볼 게 아니고, 그 냉면 먹으러 오시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바뀌었죠. 이게 그냥 천진이 아니고 함흥냉면이라는 음식 이름 앞에 붙은 단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음식 앞에 지역명을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를 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천진 함흥냉면이라는 상표는 거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다이어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은 그 앞에 붙은 지역 명칭으로 우리가 맛을 구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그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역 명칭으로 본 거죠. 그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생각한 상표가 다이어가 아닌가, 그걸 좀 보시고, 혹시 그 다이어 중에 지역 명칭이 있다면은 상표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혹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상표를 좀 바꾸셔야겠죠. 이미 유명해진 상표를 바꿀 순 없잖아요.